불법행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불법행위와 투기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시선이 정당성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땅 투기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살고 계신 부모님의 땅을 증여를 받았는데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농지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이거를 투기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 시선은 아마 이랬고요. 오늘 그래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처분을 결정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여기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때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각 의원들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사실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김지현 의원이 얘기하셨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농지법 위반이 물론 저도 농지법 이건 사건을 해봤는데 이게 뭐 관리나 이런 것들 문제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농지법의 기본 개념은 경자유전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성 원칙입니다. 헌법성 원칙이 반영이 된 것인데 지금 김지현 의원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경작을 할 수 없는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할 수 없는 토지를 증여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넘겨받았는데 관리를 못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증여란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여라는 건 살아생전에 서로 계약으로 넘기는 겁니다. 매매냐 증여냐는 형식 이게 네. 돈이 오고 가냐의 문제일 뿐이지 어차피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한 상황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이거를 증여받았다면 이것을 사실 농지법 위반 내가 관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증여받았다는 게 사실 변명이 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농지법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경자유전이 물론 뭐 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 실무상 좀 원칙이 완화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빡빡하게 보지는 않는데 현재 지금 실무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됐다는 거는 그 정도 준비도 안 됐단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증여를 받았다면 이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주말 농장을 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 의혹을 받았다는 것은 무언가 좀 위중한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드러나진 않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권익위원회에서 보낸 내용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있었죠. 6월 달에 결과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좀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제 나온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는 이러합니다. 모두 가족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13건 그리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1건이 해당이 됐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토지보상법과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위반이 4건, 편법 증여 등의 세금 탈루 2건, 부동산 명의신탁 1건, 그리고 업무상 비밀 이용 1건입니다. 이 건은 김의겸 의원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6월 달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내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때는 816명에 대해서 진행이 됐는데 12명이 16건에 대해서 의혹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농지법 위반이 6건입니다. 또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건축법 위반 1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이 국민의힘도 12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12명입니다. 농지법 위반도 똑같습니다. 6건씩인데 자, 국민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공교로운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의원 수를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어찌됐건 비율은 더 많이 높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위중한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네. 이제 그걸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일단 비율이 이제 국민의힘이 좀 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좀 눈에 띄는 게 편법증여나 세금 탈루 문제가 네. 있고요. 탈세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찬 다른 법 이제 행정법 위반 같은 경우에 토지보상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박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라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법들의 내용들은 이게 조금 더 무거워 보이는 건 사실인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별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이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만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그 비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나온 것도 맞고 좀 위중해 보이는 소지가 있는 여러 건이 좀 이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것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 공개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순서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이 조금 전 이준석 당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어떻게 처분할지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 아침 8시부터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의혹 당사자로 지명된 의원들 한 명씩 화상으로 연결해서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놨는데 일단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또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를 이미 매각했거나 아울러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라면서 그렇게 또 넘어갔고요. 이게 나머지 6명에 대해서만 뭐 제명이라던가 탈당 권유 등등을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명을 받아서 넘어갔다라는 것은 지도부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명단을 넘긴 것인데 그렇죠. 지도부가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 좀 비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요.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거나 또는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사실 국회의원들을 제명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원래는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이유는 이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돼 있고 여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먼저 현재적으로 진행을 하고 관련돼서 언급돼서 지적된 의원들을 모두 제명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따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법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이게 반드시 국민의힘이 관련 의원들을 모두 법적 뭐 이렇게 제명을 한다든지 그런 당 내에서의 불이익 조치를 줘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은 뭐냐면 이거를 먼저 민주당이 시작했기 때문에 민주당 기준의 눈높이에 국민들이 어쨌든 민주당은 저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는 거지라는 것들을 그렇게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좀 미흡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이 내용들이 몇 시간 소명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그 당 지도부에서 조치를 취할 거면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조치를 취하는 게 원래 맞았을 거고, 근데 사실 민주당은 그런 소명기한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조치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기한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민주당하고 좀 기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사실 이거 자기들이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일종의 정치 공세를 퍼부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는 조사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얼마 전까지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걸 보면은 더 강하게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의 최근의 리더십에 대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자기 입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사실 우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의지가 관철되긴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오히려 이제 관련해서 사실 특히 윤석열 캠프나 아니면 그런 캠프들 주요 대선 주자들과의 이 연관된 이런 의원들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 생각을 해봤을 때 6월 달에 권익위원회에서 통보를 받고 난 뒤
밤 동안 한밤중에 이제 지도부들 회의를 거쳐서 바로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당사자들의 소명 절차 없이 전원에 대해 탈당 권고, 아울러 또 제명 조치 등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본인들로부터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쳤고요. 6명은 소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좀 인정이 됐고 나머지 6명, 5명은 지역구 의원이고 1명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준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 한무경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경우도요. 지금 12명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 2명은 비례대표라서 제명이 됐습니다만 나머지 남아있는 10명은 아직 탈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탈당 권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명이 되는 것은 비례대표는 제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명만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기 현재 좀 다른 이제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탈당을 하더라도 의원정 유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제명은 아주 강력한 조치거든요. 아마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무리라고 민주당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저기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명된 경우에는 의원정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명해 주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서 국민의힘이 같은 기준으로 간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사실 뭐 한 명만 문제가 삼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절반 정도인 6명 정도만 이제 인정을 했다는 것이 좀 문제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용들을 보면 토지를 이미 매각했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라는 의원들이 있어요. 보면 뭐 이제 3명 정도의 의원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사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형사범죄거든요. 기본적으로 형사범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설사 이후에 이후에 이걸 매각했다거나 뭘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혐의나 아니면 이런 책임에 대한 성립은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소명 사유로 받아들였다는 발표대로라면 그 내용인데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보다는 이제 그 비교 기준이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민주당보다는 좀 미흡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만한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준석 당대표가 민주당보다 훨씬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보다는 그 강도가 조금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는 부분도 한번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불법이라던가 위법 조치가 있는데 이미 그것을 매각했다거나 앞으로 처분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어떤 그 당의 처분에서 피해갈 수 있었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좀 엄혹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신들의 앞으로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까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 대해서도 탈당 권고를 하고 비례의원들은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국민의힘 이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의혹 리스트에 올랐던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각 후보의 대선 캠프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소명이 됐다고 하지만 탈당 권고를 받은 사람 가운데 또 몇 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후보 캠프라든가 이런 데 이름을 올린 인사들이 있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관건이기도 합니다. 이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먼저 이 얘기가 나옵니다. 대선 후보들부터 좀 부동산 문제 검증을 하자. 이미 국회의원들도 다 했는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검증을 안 받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홍준표, 최재형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지금 이제 사실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좀 문제가 됐고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곱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런 검증이나 이런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그런 열망 같은 건 사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거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결국 됐지만 모두 결국은 제출을 하고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이슈가 되면 자기들이 어쨌든 정치적 안병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몇몇 대선 후보들이 먼저 나서서 검증을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네. 이거를 나는 싫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다른 대선 후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민주당 후보나 아니면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모두 자기의 그런 재산이나 아니면 특히 네. 부동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 검증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본선에 가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12명의 의원 가운데 몇몇 의원들은 각 후보 캠프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 아닙니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에선 의혹이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대선 후보 당사자이기도 한데 향후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탈당 권고를 받은 경우도 있기도 하니까요. 당 지도부라던가 뭐 후보 측 또는 후보와 후보 사이에 갈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가능성 있을까요? 사실 윤희숙 그 후보가 처음 언급됐을 때는 지금 윤희숙 후보가 오늘 일정을 취소했다고 처음 이제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취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일단 사실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일종의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준 셈이 됐거든요. 그리고 면죄부를 준 이유가 윤희숙 의원 본인이 아니라 이제 본인 가족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면죄부를 준 상태여서 윤희숙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를 사퇴한다거나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가 오히려 좀 어려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봐서는 일단은 현재의 지위로 계속 대선 후보를 갈 거는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대선 후보들도 검증을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적극적으로 정치적 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이는데 현재 지금 어차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어서 네. 수사 진행 방향이나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회 연설로 이름을 알린 바 있죠. 초선 의원이었습니다만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정말 호소력 있는 연설로 국민들에게 이름을 알렸던 바 있는데 어찌됐건 이름이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당으로부터는 뭐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처분의 대상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경선 과정에서 영향이 있긴 할 텐데 이 부분이 향후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된 권익위의 이름 가운데 국민의힘 12명과 더불어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인데 권익위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등등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스로 김 의원이 어제 어떤 그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이 이번에도 문제가 됐는데 지난번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살 수 있었던 매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그 구입 시기 같은 것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2017년 6월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18년 올해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2달 뒤에 건물을 구입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면은 이건 공무상 비밀이나 이런 걸 이용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가장 중요한 거는 권익위에서 말한 업무상 비밀이 어떤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비밀을 만약 가지고 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개발 정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거고요. 네. 개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걸 노릴 거면 거기에 대해서 개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가격이 뛰는 거에 대한 차익을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김의겸 의원 말로는 2017년 6월에 사업 인가가 났고요. 네. 이미 그때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고 2018년 5월에 시공사까지 이미 다 현정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만한 사항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들어갔으면 내가 무슨 뭐 업무상 비밀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얻은 그런 비밀 같은 걸 이용할 건덕지가 없지 않냐, 거리가 없지 않냐는 주장이었던 네. 것이고 그 주장 자체가 상당히 납득할 만한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해명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권익위에서 업무상 비밀 문제를 사실 삼은 것은 네. 그 위에 다른 뭔가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의겸 위원 입장에서도 뭔지 밝혀라라고 네. 뭐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자기도 뭔지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지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위원이 정말 그거를 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흑석동 상가 지역의 네. 개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가 뭐가 있어서 이거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권익위에서는 뭐가 문제인지 본인한테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알려줘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는 알려줬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네. 김의겸 위원은 밝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봐서는 본인이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어떤 식으로든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